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2심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이 관련 내용 박선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 국민의 법률 지식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전부 다 이러다가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좀 풀어주십시오. 파기환송 무슨 뜻입니까? 1심이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어제 1심의 유죄 취지와 거의 유사한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에 다시 이 사건을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로 환송한 것입니다. 즉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진행하라고 원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일컫습니다. 네, 자, 그 판결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네, 자 박선배 변호사,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또 한 번 다시 유죄로 뒤집은 건데 자 어떤 부분을 유죄로 본 거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부분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 당시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기했고 백현동 발언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파기환송심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사실 자체는 기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자 이번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이재명 후보의 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세 가지 발언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맨 첫 번째 나온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났던 거죠?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가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뒤에 두 가지 발언. 그러니까 골프 친 것처럼 뭐 조작했다라는 부분하고 백현동 용지 상한을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예.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을 한 거죠? 예. 먼저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어떤 취지로 해석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2심은 당시 발언은 전체 일행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실제로 골프를 쳤으니 허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당시 발언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이 사후에 하나하나 쪼갠 상태에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TV를 본 선거인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했을 것인가, TV를 본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네, 자 백현동 관련 발언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어요? 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전제 사실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전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국토부가 성남시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는가, 1심은 압박이 없었다고 본 반면 2심은 압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압박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이 성남시의 질의에 국토부가 적입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네. 입장을 바꾸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단순 과장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판단 결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론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네, 대법원 판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심 재판부,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에서 상당히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서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을 선고한 상황이었고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중에서도 10명의 대법관이 비교적 압도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상 법조인으로서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발언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나아가서 이 과장 수준을 넘어서는 처벌 대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그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발언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과장을 넘어서서 허위의 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을 판단할 때에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시의 근본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인의 알 권리, 이를 기반으로 한 선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표현의 의미와 허위의 사실 부분을 해석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네, 자, 대법원 판단은 내용을 차치하고 이 속도 면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빨랐던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빠르게 진행한 대법원의 입장을 해석해 보자면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원칙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이 걸렸습니다. 총 2년 6개월간 지체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라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나
대법원마저 이 사건 판단을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는 대법원조차도 판결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그 논란이 더 커질 상황에서 미리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이제 대법원도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으로 신속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 충실한 심리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그 예로 이 선거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직후에 부시 고 간의 재검표 논란이 있었을 때 연방 대법원도 3, 4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대법원의 어제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으로 그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기록이 이미 원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배정되는데 소송 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따로 당사자에게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심을 재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판기일 통지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고 향후 공판기일도 열어 2심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2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일단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만 이 무죄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부에는 배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못합니다. 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는 이상 그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미 심증을 형성해 판결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서울고등법원의 나머지 2개의 재판부 중 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 대법원이 나서서 신속하게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 이상 되도록이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적어도 공판기일 1회 정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아서 선고기일에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른 기속력이 발생하였지만 별개 사정으로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고의가 없다고 보게 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할 여지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1심과 2심을 거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전제된다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김문기 골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기억을 환기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패널까지 들고 나와 직접 설명한 점에 비추어서 고의가 부인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무엇보다 형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형량이 관건인데 1심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파기환송심이 벌금 100만 원 미만, 즉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모든 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또다시 무죄를 다투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피선거권 박탈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상 굳이 대법원에 상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미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마당이라 파기환송심이 피선거권 박탈 미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여러 양형 가중사유도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자,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까?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는 못합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서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해야 합니다. 즉 기속력을 지키면서 원심 파기환송심이 다시 한번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정을 들어서 무죄 네.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재상고까지 하게 된다면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대법원에 다 재판결이 나온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겠군요. 재상고를 전제로 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6월 3일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파기환송심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서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선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이에 기해 재상고가 이루어지고 재상고에 기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월 3일 이전에 선고된다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크게 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기소로 보여져서 현직 대통령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별개의 다른 사건에서 소수 의견으로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일컫는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법률 헌법 조항이 도입된 취지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에는 재판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위증교사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사건 대법원에서 조만간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각 하급심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강행한다면 이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신분으로서 법원 재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네.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법원 간의 권한쟁의, 즉 그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서 불소추 특권에 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야 가능하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 여당에게 이재명 후보의 후보 등록을 막을 만한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는가, 즉 법적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는가가 의문이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은 일종의 재산 처분을 막는 수준의 가처분을 넘어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데 이는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가처분이라 이와 같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심리를 진행합니다. 아마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박선무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